산행을 하는 우리 같은 노년 남성들에게 커피를 3만 원에 팔며 욕구를 풀어주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사실 속으로는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산행을 하면서 보온병에 직접 내린 커피를 담아가서 마시는 것이 제가 산행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 중의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에게 커피를 권하는 여성분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새벽 두륜산을 오릅니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면 사람도 별로 없고 오직 제 발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산길에 깃들어 있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산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에 혼자 있자니 숨이 막히듯 괴롭고 괜히 TV를 틀어놔도 웅웅 울리는 정적 속에서 초침 소리조차 버겁게 들렸기에 그저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그러다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두륜산이었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소리, 그리고 산을 타고 흐르는 안개 같은 것들이 무심한 듯 저를 어루만지는 기분이 들면서 저는 어느새 이 산에 의지하게 되었고요. 올해로 70을 넘겼지만 저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배낭을 메고 이 산에 오릅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말해주지만 제게 이 산은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루틴이죠.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수단 같은 겁니다. 긴 세월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가족의 가장으로 묵묵히 버텼지만 정작 은퇴한 뒤 남겨진 삶은 허무하고 덩그러니 남은 방 안엔 아내의 흔적만 가득한 채로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산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두륜산 중턱쯤 예전에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정확히 말하자면 커다란 소나무, 그늘 아래 천막 몇 개가 쳐져 있었고 그 앞에 놓인 낡은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들, 그리고 그 주변을 정리하는 중년의 여성들 모습이 보였는데요. 약간은 당황했지만 궁금증이 앞섰습니다. 왜냐면 평소엔 그런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제 앞으로 다가온 한 여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1,000원이에요. 순간 망설였지만 발길이 자연스럽게 멈췄고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채 지갑을 꺼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상하게도 제 눈길이 한 사람에게 계속가는 겁니다. 진한 화장이나 요란한 옷차림과는 거리가 먼 단정한 옷차림에 말없이 커피를 준비하는 조용한 여인이었죠.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분명 처음 본 얼굴인데도 이상하리만치 익숙했고 마음 한켠에서 묘한 기시감이 올라왔죠. 그 여인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정희 씨 아니신가요? 그녀는 짧은 순간 멈칫하더니 곧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1,000원입니다. 라고요. 단조롭고 무표정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였습니다. 48년 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동네 다방 앞 벤치에서 마주 앉아 웃던 그 소녀.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고 인사했던 연락.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세월 속에 묻힌 첫사랑. 이정희. 바로 그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름 한마디에 그녀는 반응을 숨겼지만 그 짧은 눈빛에서 저는 모든 걸 알아차렸고요. 커피 맛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었고요. 숨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겠죠. 심장은 괜히 쿵쾅거리고 손끝은 얼얼해졌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더 복잡해졌고, 결국 저는 커피를 반쯤 마시다 말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는 채를 더 했다가는 그녀가 떠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죠. 산을 내려오며 저는 수없이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맞는 건지, 정말 그녀라면 왜 이런 곳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건지,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 한쪽은 설레었고, 또 한쪽은 무거웠고,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고요. 죄책감과 기대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두륜산을 오를 생각에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고, 거울 앞에서 수염을 깎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셔츠 단추를 하나 더 잠그는 데에도 괜스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평소엔 헝클어진 머리로 등산 모자만 눌러쓰고 올랐던 그 길을 이제는 머리를 정갈이 빗고 향수 한 방울까지 뿌리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게 참 오랜만이었고, 그 누군가가 첫사랑이라니 제 자신도 좀 우스웠지만 마음만큼은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벼워졌고요. 몇 번을 마주하다 보니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에 짧은 미소가 스치는 날도 있었고, 제가 다가가 커피를 주문하면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정성껏 내려주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고, 그녀의 조용한 손짓, 낮은 음성, 그리고 때때로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 참 슬퍼 보이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오랜 친구 최봉식을 만나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고, 늘 동네 소식을 빠삭하게 꿰고 있던 그 친구는 제가 요즘 부쩍 두륜산에 자주 오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야, 준태, 너 요즘 산 많이 다닌다며? 두륜산 중턱에 커피 파는 여자들 봤냐?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고, 응, 그냥 산에서 커피 팔고 계신 분들 있더라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봉식이의 눈빛은 장난기 섞인 의미심장한 것이었어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몰랐냐? 거기 커피만 파는 거 아니야. 3만 원이면 뭐든 다 해준다는 소문이 있어. 경찰도 손 못 대는 구역이라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고 입술 끝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죠. 에이 설마 그냥 단정하게 생긴 분들이던데라고 말했지만 봉식이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 조용하게 생긴 여자, 나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인기도 좋대. 조용하고 깔끔해서 말이야. 너도 혹시 관심 있어? 라는 그 말에 저는 괜한 화를 냈고,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머릿속엔 자꾸 봉식이의 말이 맴돌았고, 그녀의 얼굴과 그 말이 자꾸 겹쳐지며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존재라. 좋았던 감정 위로 의심이 한 번 내려앉기 시작하니 아무렇지 않던 순간조차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 조용했던 눈빛에 왜 그리 슬픔이 짙었는지, 말없이 일하던 손끝에 왜 그리 망설임이 느껴졌는지 자꾸 뒤늦은 해석을 덧붙이게 되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결국 저는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 길로 은행에 가서 3만 원을 찾아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를 다시 마주했을 때 손끝이 떨렸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커피를 주문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셔요라고 말하며 눈을 피했지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봉투를 열었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창백해졌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 목소리에 주변이 고요해졌고 다른 여성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으며 등 뒤에서 저 할아버지 돈 주고 뭘 하려고 했대. 이 나이에 참.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제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걷잡을 수 없는 오해를 만들고 말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제게 다시 돌려주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으며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녀의 얼굴이, 눈빛이,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첫사랑이란 감정 하나로,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죠. 며칠 동안 저는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두륜산 입구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마음이 무거워 발길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정희 씨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라는 말이 가슴을 콕 찌르듯 아프게 파고들어 밤마다 제대로 잠조차 이루지 못했죠. 멍하니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영수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혼잣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힌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설마 사랑이 뭐라고 이성을 잃고 그것도 확인이랍시고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었고요. 진심은 한 번의 오해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나는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녀와의 인연이 끊어질까 두려웠고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무작정 산을 다시 오르기로 마음먹고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고 등산화끈을 바짝 조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오늘은 말없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정희 씨를 만나면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예전처럼 여인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익숙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희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고 조심스럽게 옆에 있던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정희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 여인은 피식 웃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온대요. 많이 상처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었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녀가 저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둔 것일까? 설마 그 정도로 깊게 상처를 받았을까? 스스로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그 말이 너무나 생생히 들려와서 가슴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적어도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망쳐버린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산이 아닌 복지관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봉식이가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 오전엔 커피 팔고 오후엔 복지관 청소 같은 거 한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곳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하나로 저는 근처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고,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정희라는 분이 계시는지 여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숨기고 일하는 건 아닐까 싶어 다른 이름으로 일하는 분은 없는지도 물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시 산을 올라가 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치 연기처럼 제 삶에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고, 후회는 점점 더 깊어졌고, 스스로에 대한 원망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달리 두륜산 중턱이 아닌 그 위쪽 고요한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었고, 마음을 좀 다잡자는 의미로 그 길을 택한 것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파란 재킷에 작은 배낭을 맨 뒷모습, 느리게 걷는 발걸음, 분명 그녀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48년 만에 꺼내는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정희야.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고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놀람과 망설임 그리고 아주 미세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깊이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많이. 그 순간 말도 다 끝내지 못한 채 제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용서가 싹 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다시 걸음을 돌리더라도 그 말 한마디는 전하고 싶었기에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면 우리 커피 한 잔 하면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산 아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차마 방해하고 싶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도 슬퍼 보였죠. 제 심장은 입술 가까이까지 뛰는 것 같았고 손끝이 저릿했지만 그저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말이에요. 한참 만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 준태 씨. 그 한마디에 저는 두 눈을 들었죠. 그녀는 여전히 산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건 나이를 먹어도 달라지지 않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고, 저는 연달아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날 이후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다시 고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혹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면 어쩌나, 내 감정이 헛것이면 어쩌나, 괜히 내 마음만 소란스러우면 어쩌나, 그래서 못난 짓을 했죠. 그녀는 마침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솔직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 같았고, 그제야 제 심장 박동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산 정상에서 멀지 않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옆에서 나는 그녀의 숨결 소리와 조용한 바람 소리, 그리고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었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내 떠나고 혼자 살아요. 그렇게 지내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그날 그 자리에서 당신을 봤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처음 봤을 때 알아봤어요. 근데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말에 제 입꼬리도 살짝 올라갔고, 그제야 서로의 눈빛이 자연스럽게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 잊지 못한 시간들이 고요히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렇게 우리는 두륜산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늦은 인사를 조용히 나누었죠. 아무런 미사여구 없이, 말 없이 흘러간 세월이 둘 사이의 벽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고, 저는 그 틈을 빌려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우리 저 아래 내려가서 국밥 한 그릇 같이 할래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시 웃었어요. 예전에도 국밥 좋아했죠. 그럼요. 대평동 골목에 그 집 아직도 있어요.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갔던 곳이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은 왠지 올라올 때보다 가벼웠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로 손끝 하나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요. 국밥집에 도착하니 그 시절의 향이 퍼졌어요. 예전처럼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고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두 그릇이오라고 말했죠. 소박한 반찬들과 국밥이 놓이자 그녀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긴 여전하네요. 맛도 냄새도. 저는 국물 한 숟갈을 떠먹으며 웃었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여기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의 밥그릇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말없이 국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가슴 한켠이 뭉클했고 이 한 끼 식사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껴졌죠. 식사를 마친 뒤 나오는 길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나 정말 놀랐어요. 속이 상했다기보다 그냥 슬펐어요. 우리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어릴 적 그대로라서.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고 그냥 조용히 그녀의 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했죠. 정희 씨, 만약 혹시 혼자 사신다면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꼭 무거운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 걷는 거요. 그거면 돼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뒤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너무 많은 게 밀려와서. 저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녀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오해와 침묵이 국밥 한 그릇으로 조금은 녹아내린 순간이었고 아주 오래전에 멈춰섰던 그 시간이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제안을 받아들인 건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핸드폰 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떴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죠. 준태 씨. 생각해봤어요. 같이 살아보자는 그 말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제 집 앞으로 왔고, 저는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더는 상처 주지 않겠다고.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제 아내가 생전에 쓰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그 방을 그녀에게 내드리며 말했죠. 이 방 쓰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 돼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쇼.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이 집은 원래 당신 집이니까요. 서로 한참을 양보하다 결국 각자 방을 쓰기로 합의했지만, 문 하나 사이로 누군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나갔을 때 불이 켜져 있고, 식탁 위에 삶은 달걀이 놓여 있다는 것,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일이더라고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주는 어색함의 연속이었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 엇갈릴 때도 많았고, 밥을 같이 먹을지 말지 눈치를 보다 시간이 지나버리는 날도 있었고, TV를 틀면 어느 채널에 맞출지 한참을 고민하다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말없이 서로에게 맞춰가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아침마다 복지관 청소 일을 나갔고, 오후엔 돌아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으며, 저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주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야 진짜 동반자라는 게 뭔지 알아가는구나. 하루는 복지관에서 돌아온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칭찬받았어요. 제가 닦은 유리창이 너무 반짝거린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진심 어린 박수를 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이 웃으니까. 그게 전 다 기쁜 일이에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럽게 웃었고, 그 웃음이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게 되었고요. 각자의 삶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조용히 맞춰가는 기분이 들었죠. 밤이면 저는 여전히 거실에서 잤고,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잠들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중 문이 열리며 마주치게 됐고, 우리는 동시에 아하고 놀랐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짧은 순간이 어쩐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서 각자의 문으로 돌아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랑이란 걸 다시 배우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누구에게도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녀는 자주 혼잣말을 하듯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고, 때론 가까이 다가가 차 한 잔을 건네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곁을 내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말이 없어도 좋았고, 웃음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죠.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쵸, 함께여서.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두었고, 다음 날 그 잔이 비워져 있는 걸 보고 혼자 피식 웃었죠. 함께 산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짧지만 깊어졌으며, 눈빛 하나에도 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이 꼭 격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함께 쌓아가는 것도
충분히 아름답고 값진 일이라는 걸 저희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그녀가 이미 앉아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두륜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실래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거긴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중턱만 올라가도 숨이 찼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쉬엄쉬엄 둘이 같이 가면 힘도 덜 들죠라고 덧붙였죠. 그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가봐요. 등산 가방엔 따뜻한 물과 귤 몇 개,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녀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너무 고마웠고 매일 조금씩 스며들던 그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심했어요. 꼭 말해야겠다고요. 꼭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추는 게 아니라 그 무게만큼 더 진실하게 꺼내 보여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느린 걸음으로 산길을 올랐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종종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고 저는 늘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가파른 구간에서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우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류가 흘렀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땐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고 숨이 가쁘게 차올랐지만 두 눈에 펼쳐진 풍경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죠. 멀리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고 능선 너머로는 도시의 지붕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정상까지 오는 거구나. 나도 이제야 알겠네요. 그 말에 저는 그녀 옆에 나란히 섰고 주머니에 넣어둔 상자를 꺼냈어요. 정희 씨, 이거. 그녀가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고 저는 상자를 열며 작은 은반지를 꺼냈어요. 화려한 건 아니었고 그냥 둘이 함께 산다는 걸 기념하고 싶어서 준비한 소박한 마음의 반지였죠. 법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줄 한 사람으로서요. 나이 들수록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고마워요, 준태 씨. 이런 마음 줄 아는 사람이어서 제가 더 감사해요라고 말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딱 맞지는 않았지만 그 어긋남마저도 둘 사이의 자연스러움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맞춰가는 시간 속에서 이 작은 어긋남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상에서 내려오며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네요. 마음으로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네, 이제 당신은 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처음처럼 수줍게 웃었고 그 미소에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인생 후반에 만난 이 사랑이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깊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걷기로 한 거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햇살이든 비든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걷기로요. 두륜산 정상에서의 이 소박한 약속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같은 집, 같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요. 이 조용한 사랑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그 사람의 웃음이 더 자주 피어나기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런 인연 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따뜻한 존재가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행복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